네, 새누리당 얘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대구에서 당선된 의원들을 모았는데 그 헤드테이블 그 행사장에 새누리당이 사라져버렸군요.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장면인지 하나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행사 장면 먼저 영상으로 보시면서 얘기를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딘가요? 어제 대구에서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하는 대구 경북 발전 결의대회가 열렸는데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 TK 지역 의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25명 정도가 모였는데 네. 저기는 이제 헤드 테이블 앞에 있는 의원들이 인사를 나누고 유승민 의원이 지금 맨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헤드 테이블 촬영을 해보니까 뭐 4선 이상의 의원들만 자리를 배정했다 그러는데 새누리당 의원은 한 명도 없네요. 원래 저기 이제 최경환 의원의 자리가 있었는데 대구와 경북 지역 4선 의원이라면 올 수 있는 자리잖아요. 일정상의 이유를 핑계로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K에서 가장 많은 의원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은 한 명도 없고 무소속, 더민주 이런 분들만 헤드 테이블에 앉게 되는 좀 보기 힘든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자, 이 장면인데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주최한 신문사 사장이 있고 김부겸, 주호영 그리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있군요. 자, 그런데 이제 당선자들이 전혀 색깔이 다른 얘기를 내놨다고 하는데요. 바로 지금의 대구와 경북 선거 결과가 담긴 얘기일 것 같군요.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 잊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과거의 일은 지나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 공천으로 되신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꼭 무소속으로 한번 출마해 보시기를 제가 적극 권해드립니다. 배울 것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경북이 이제 좀 컬러풀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데 네 사람 중에서 집권 여당분이 한 분, 또 야당이 하나, 여권 무소속이 하나, 야권 무소속이 하나 이래 되니까 자꾸 그래 홍일학 의원을 뭐 모셔간다 이런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양성이라고 해서 다들 좋다고 얘기하는데 결과는 4년 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통적이라면 선거를 치느라 얼굴이 다 새까맣게 탄 건데 다양성이지만 그 결과는 4년 후에 봐야 되겠다. 박성훈 국장 아주 뼈 있는 얘기를 한마디 했군요. 네, 지금 그 대구는 뭐 그 막대기만 꽂아도 그 여당 새누리당 후보가 된다라는 그러한 신화가 여지없이 깨져서 12석 중에서 그 친여 무소속이 둘, 야당 후보 김부겸 의원 하나, 그러니까 야권 출신 무소속 한 명 이렇게 네 석이 깨져나가는 이런 말하자면 컬러풀하다라고 아까 유승민 의원이 표현했습니다만 이제는 어떤 새누리당의 깃발,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만 파는 것으로 무조건 당선되는 시대가 지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진일보했다라는 평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부분 아까 그 야당이나 유승민 의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반면에 조원진 의원은 긴박 감별사를 자처하고 다니면서 사실 이번에 많은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받고 있는데 4년 뒤에 봅시다 한번. 그래도 우리가 원래 TK 원래 여당 아닙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청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천상일 차장, 이거는 이 장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건가요? 외면인가요? 아니면 그 순간만 찍은 건가요? 외면이죠. 네. 외면이죠. 유승민 의원이 여러 가지를 잘해보자라고 얘기는 했지만 조원진 의원과의 감정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총선 전에도 혹시 유승민 의원이 당선되더라도 복당은 절대 안 된다라고 주호영 계속해서 조원진 의원이 얘기를 했었고 대통령 사진 관련해서도 반납해라 이렇게 또 공문을 보내서 한번 논란이 됐었잖아요. 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걸려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 저 사진 한 장에서 물론 뭐 저렇게 10분 동안 있었던 건 아니지만 물론 찰나의 순간 찍힌 사진이지만 악수를 권하는 조원진 의원을 상대로 고개를 돌려버리는 유승민 의원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장면 같습니다. 대구에 대한 선거 결과 그리고 출마한 사람들 사이의 생각, 딱 권력에 대한 관계, 그 갈등 때문일 텐데요. 일단 어제 저 헤드테이블 영상에서 봤습니다만 가장 눈길을 끄는 빈자리는 최경환 의원의 자리잖아요. 네, 자, 그렇습니다. 생각을 밝혔죠? 네,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개인 사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경환 의원이 워낙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친박에 대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최대한 몸을 숙이고 있는데요. 최경환 의원 대표 출마설도 계속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측근이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 출마 같은 것을 입에 올릴 때가 아니다. 상당 기간 침묵하며 지낼 생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몸을 낮추는 모습이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박성원 부국장,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사실은 선거가 예상대로 한 과반 정도 비슷하게 나올 경우에는 최경환 의원을 선두로 한 친박 진영이 당권 도전에 강하게 나올 거로 예상을 했잖아요. 네. 선거는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친박 진영에서는 올 전당대회 때 당대표를 내는 노력을 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떨 걸로 예상하세요? 지금은 워낙에 이제 친박들이 무리한 말하자면 친박 패권 공천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보수층, 전통적인 지지층마저도 그 행태에 실망을 해서 많은 부분 선거 패인에 작용을 했다라는 비판이 아주 비등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현재로는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친박에 섰던 그 원유철 원내대표조차도 비대위원장 못 앉고 지금 이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원내대표까지는 상당 부분 어떤 전면에 나서는 것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수적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지금 한 7할 가까이가 네. 친박들이기 때문에 당선자가 공천 자체를 친박 중심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우리가 정권을 그래도 책임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사실 차기 대권을 뽑는 이런 차기 대권을 관리하는 이러한 당권 도전을 결국은 아마 최경환 의원이나 네. 아니면 좀 친박 색채가 상대적으로 엷은 예를 들어 이주영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을 내세워서 여전히 당권 장악을 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천자 대회 장면으로 기억하는데 저 장면 정말 그로부터 한 2주 후의 선거에서 아주 큰 패배를 겪게 될 줄 아무도 예상 못한 듯한 표정이죠. 사진 촬영하고 악수를 나누고 활짝 웃는 모습들 아주 지금 시점에서 보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네. 이제 이틀 전이지요. 자, 오찬 때 이제 당직자들 계속 만나서 어제였나요? 그 장면을 좀 저희가 영상을 보면 식당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고별 오찬 때입니다. 어제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공천 과정에서 자신이 좀 더 중심을 잡고 해야 했는데 그렇게 못했다, 면목이 없다, 반성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큰 이상이 없는, 무리가 없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그 당직자들과의 고별 오찬 자리에 들어가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발언과 약간 좀 다른 그런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특히나 공천 잘못을 좀 탓하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본인의 반성도 했지만 이런 발언도 했는데요. 손수조 후보, 부산 사상이었는데 손수조 후보로는 이기기 어려운데 친박 쪽에서 자꾸 공천을 해야 된다고 밀어붙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새누리당이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안타깝다라는 말을 해서 네. 당시에 그 친박 쪽의 그런 공천 작업에 대한 외압이라든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네. 결국은 패배로 연결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박수영 기자, 이렇게 지역구 공천뿐만 아니라요.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서도 김무성 대표가 나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례대표 공천까지 자신보다는 다른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 이런 언급을 한 건데요.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노원에 있는 이준석 후보 지원 유세를 갔더니 네. 비례대표 후보들이라고 와 있는데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과 상관없는 후보들이 공천이 됐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죠. 박성원 국장, 저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선거 끝나서 내가 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못해서 좀 안 됐다, 좀 책임을 느낀다고 했는데 공천 잘못은 내가 꼭 지적을 하고 싶다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선거를 지휘한 대표로서 책임이 없을 수 없지만 네. 사실은 근원적으로 공천을 무리하게 또 잘못된 공천을 했기 때문에 패배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고 아까 손수저 후보라든지 비례대표 이런 부분도 결국은 본인은 사실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네. 상향식 공천이나 또 그 시스템에 맡겨놓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양구 공관위원장의 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어떤 친박 이런 세력들이 잘못된 공천에서 패배한 것은 결국은 본인은 어디 땅에 대고라도 하늘에 대고라도 아마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네. 사실 지금은 침묵이 금이다 이렇게 있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낫겠지만은 본인은 아마도 저렇게 틈만 나면 저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 이제 공개를 전제로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건 참석자가 많았기 때문에 결국 언론에 그 공개가 좀 된 건데요. 어쨌건 김무성 대표의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얘기와 함께 이런 공천 잘못을 지적한 것 다 판단이 각각 다르겠죠.
그것이 이제 훗날 어떻게 결정이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